오? 오? One, two, one. 안녕하세요. 저 꽁치예요. 오랜만에 요런 장면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최근에 성인 ADHD 검사를 받으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 약을 먹음으로써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약을 먹게 됨으로써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검사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주절주절 수다 떨듯이 편하게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인 ADHD 검사를 받으려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자궁경부암이 발견이 되면서 몸 건강에도 관심이 갔지만 자동으로 또 정신 건강까지 관심이 좀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신과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DHD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해서 약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은 지 한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ADHD 검사를 받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창 ADHD가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쇼츠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거는 성인 ADHD다 검사를 한번 해보셔라 독려를 많이 하셨을 때도,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요, 정신과에서 돈 벌어먹기 위한 하나의 병명을 만들어낸 것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약을 먹을 수준까지는 아닐 거야. 그냥 순전히 내 의지 부족, 내가 나약한 탓일 거야. 좀 더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계속 미루다 아니야 하던 게 30대 초반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냥 검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 처방을 받았고요. 2주 정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해오던 고민 중에 가장 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거는 성인 ADHD 가지신 분들이 무조건 가지고 계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게, 이게 타인과 약속 시간은 제가 이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엔간하면 안 늦으려 해요. 오히려 30분 일찍 가거나 1시간 일찍 가서 다이소나 올리브영 들려가지고 쇼핑하면서 차라리 여유 있게 가던가. 그래서 뭐 사람들이랑 약속하면 그렇게 많이 늦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9시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왔다가 10시에 뭐 하고 11시에 뭐 하고,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지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운 건 많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알람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도 제 이 누워있는 침대가 늪 같은 거예요. 저를 완전 그냥 빠져들게 만든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의욕도 안 들고, 자꾸 침대는 날 가지고 이렇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운동만 하더라도 오후 1시가 제일 빠르게 가는 시간이었고, 나는 오전 9시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에 가면 뭐 3, 4시, 5시까지 뭐 샤워하고 뭐하고 하면 하루가 막 끝나는 느낌. 운동 하나만 하면.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아쉬웠단 말이죠. 두 번째, 눈치가 없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보통 그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에서 해야 할 말이랑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캐치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나? 라는 거를 입 밖에 꺼내놓고 나서 후회했던 적이 정말 많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를 완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까봐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심초사해야 하는 에너지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다 또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사회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떨어짐을 느끼니 더더욱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혼자가 더 편하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신기한 거는 남들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고,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상황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모를까? 왜 나는 이해를 못할까? 이런 것들이 누누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예전에 전 남자친구 썰 풀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노가 나면 이게 대화로 풀 생각이 아니라 뭐든 집어던지고 싶다라는 충동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뭐 제가 서비스업을 10년 넘게 종사를 해왔었었는데, 진상을 만나고 나면 뭐 화장실이나 당장 비상구에 가서 벽을 주먹으로 막 내리쳤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점점 이러한 도가 지나쳐가는 모습에 저는 되게 스스로한테 좀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정말 내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있었어요. 이번에 복용을 하고 정말 제가 스스로 많이 달라진 게, 이건 확실하다 라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기상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은 쇼츠 보면서 시간 보내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또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이거의 악순환이었단 말이죠. 근데 약을 먹고 나서는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핸드폰은 그냥 내두고 바로 일어나서 운동복을 먼저 입던가 아니면 양치를 먼저 하던가 하면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헬스장 일찍 가봤자 1시였는데 오전 9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도 더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깃털 마냥 너무너무 몸이 가벼워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대랑 대화하는데 100% 집중이 가능해요. 원래 사람이랑 만나다 보면 썰 같은 거를 풀어주잖아요. 나 어제 이런 일 있었고, 나 엊그제 이런 일 있었고, 야, 얘 이랬다? 야, 내 전 남친이 이랬고. 그러면 저는 사실 끝까지 집중을 못해요. 중간에 이 뇌가 너무 복잡해, 나 듣기 싫어, 그냥 회피해버리는 느낌. 중간에 제가 막 하품이 나온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 정신이 되게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을 먹고 나서는 끝까지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졸음도 전혀 오지 않고요. 상대가 그 썰을 풀 때 그 썰의 내용이 내 눈앞에 영화 장면이 쫙 보이는 것처럼 이해가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해가 쏙쏙 잘 되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고, 대화를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더 만나고 싶어지고, 뭔가 얼굴도 안색이 좋아졌단 말도 많이 듣거든요. 화색이 돈다고 막 그러고. 저는 이 집중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변화 중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볼 때도 롱폼 영상을 배속을 하거나 건너뛰기는 무조건 했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건너뛰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건너뛰기를 하고 싶지 않고 배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싶은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분노 조절이 잘 된다. 제가 너무 고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화나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무당횡단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급정거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육두문자를 그냥 진짜 5만 육두문자를 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런 느낌? 부르르 끓는 게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래, 아유 어떡하냐,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안정이 많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약을 먹고 많이 달라진 것들, 진짜 완전히 바뀐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기분 나쁜 고통이 있거든요. 이 못으로 그러니까 쇠를 긁는 듯한 느낌? 머리가? 다음 날부터는 좀 괜찮긴 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이게 여드름이 제가 원래 턱엔 전혀 안 났었는데 턱에도 나고요, 가슴에도 나고요, 등에도 나요.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큰일 났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작용은 제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만큼 저한테도 안 좋은 부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얻는 게 있다면 그만큼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당분간은 좀 계속 꾸준히 한번 먹어볼까 해요. 아마 제 영상 보시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결심을 굳히게 되시거나 아니면 계속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검사 비용이 비싸긴 해요. 한 26만 원 해요. 근데 그 26만 원이 저는 아깝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약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럼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결론 짓는 말은 이제 화장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성인 ADHD라고 틀에 박혀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안에 충동성이 더 있냐 없냐, 조절 능력이 결여돼 있냐, 남들보다 조금 더 위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인 ADHD가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 ADHD야 라고 해서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저기 정신과 가서 약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성인 ADHD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자존감이 결여가 된다면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약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정신과를 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딸이랑 엄마, 워크인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딱 제 나이대의 청년들도 있고, 제 나이대 사람들도 엄청 많고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정신과라고 해서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의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안 힘들어 보이는데도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는 모른다라는 말이 이번에 정신과 가서도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겨드랑이 제모를 하고 나서부터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회색 옷을 입을 때 진짜 겨드랑이만 탁 존재감이 확실해지거든요. 다이소에서 이걸 사봤어요. 곁단 패드. 이거 완전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안쪽에다가 그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착만 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써보고 운동을 해볼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겨드랑이가 티가 안 나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빼주고 겨드랑이를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잘못 붙였어. 봐봐, 멈추어. 좀 뭔가 어려워. 됐다. 겨드랑이에 붙였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패드를 붙였고요. 겨드랑이 티가 나나요? 잘 안 나죠, 그죠? 이거 봐봐요. 곁단이 안 났어. 근데 이 윤곽 안 붙여져 있는 쪽 있잖아요. 여기 빼고는 말끔하죠? 오, 신기해. 이 정도면 말끔해. 오, 효과가 좋은데? 괜찮죠? 저도 붙이고 다녀야겠어.
아씨. 아 지금. 쌀국수. 지금 병원 왔고요. 정신과 왔고 두 번째 진료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검사를 안 하니까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보고 난 후기를 이제 병원 쌤한테만 말씀드리고 이제 용량을 증량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더 추가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논을 하다가 약을 더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잘 바꿔올게요. 40분 넘게 기다렸어. 야삽이랑 먹어볼게요. 불닭 소스 맛. 이거 소스가 맛있어요. 맞아. 불닭 소스인데 생각보다 많이 맵진 않아요. 안 매워. 좀 입에 올려 먹어야겠다.